네, 키노트 첫 번째 주제 발표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주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스마트 제조와 RPA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을 먼저 볼게요. 2023년 국내 제조업의 고민, 경기 침체와 최악의 인력난, RPA를 통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제조업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RPA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블루프리즘 코리아의 정승호 부장님 모시고 준비하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부장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프리즘 코리아의 정승호입니다. 현재 블루프리즘 코리아에서 제조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조 분야에 이제 RPA를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담당을 하고 계시군요. RPA, 생소한 용어는 이제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용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비대면 혹은 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모든 산업에서 이제 RPA가 이슈가 됐고, 그리고 여타 이제 금융이라든가 이제 IT 산업은 되게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제조업 분야는 타 산업보다는 IT나 ICT 도입이 상당히 좀 느린 편인데, RPA는 어떤가요? 그쪽 제조 쪽의 현황을 좀 보자면. 제조 분야의 트렌드는 사실 RPA의 양극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RPA 구축이 완료되고 확산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사, 계열사, 자회사는 물론 타사의 RPA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으며 태스크 자동화, 프로세스 자동화를 넘어서 AI, OCR, 챗봇 등과 결합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단계로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RPA는 들어는 봤지만 검토 단계거나 아니면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조업 쪽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조업도 솔직히 RPA가 이제 지향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이제 흡수해서 충분히 이제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 내용이 참 거창합니다. 네네네. 네. 예, 제조업의 고민들을 RPA로 이제 해결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뭐 전하고자 하는, 시청하시는 이제 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스마트 공장과 RPA를 동일시 생각하거나 아예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스마트 공장과 RPA는 사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스마트 공장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드는 게 RP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PA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만 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엔드-투-엔드 따위 업무를 대행해주는 개인 비서이자 신입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약간 몰랐던, 단순하게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스마트 공장 하시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RPA에 대해서 보다 더 이제 많은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하신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기나긴 코로나와의 싸움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는 달리 우리 경제는 올해 더욱더 힘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국내 제조업의 고민, 경기 침체와 최악의 인력난, RPA를 통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블루프리즘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블루프리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간단히 블루프리즘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프리즘은 2001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형 RPA 전문 기업입니다. 한국에는 2021년 지사가 설립되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RPA라는 개념을 설립한 가장 오래된 RPA 기업입니다. 작년 SSNC에 약 2조 원의 인수가 되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추가되고 그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 2,850개 이상의 라지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대다수가 블루프리즘을 RPA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프리즘은 기업형 RPA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가트너의 평가에 따르면 언어텐디드 오토메이션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블루프리즘의 최근 4년간 성장 추이를 보면 글로벌 매출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블루프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98% 이상이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 수 역시 매년 20%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형 RPA 시장의 선두 기업입니다. 글로벌 제조기업의 레퍼런스로는 레인지로버, 보잉, 코카콜라, 지멘스 등 다수의 대기업이 있으며 국내에는 작년 하반기에 영업 조직이 구성되어 현재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이 시간 발표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 기준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유지했지만 2022년 3월 FOMC의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수차례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 금리가 인상되며 기업과 개인 모두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경제 성장률은 1.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 경상수지는 280억 달러로 3년 전 코로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이미 향후 2년치의 일감을 미리 확보해 두었으나 정작 일할 사람이 없는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작성한 2022년 조선해양 산업 인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업계의 부족 인력은 지난해 연평균 8,000명에서 올해는 10,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이 임금 상승과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왜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부족도 하나의 이유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힘든 일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KBS에서 방영한 MZ세대에 대한 기획 방송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20대와 30대 청년들 일자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어떤 업종은 40% 이상 종사자가 증가하고 반면 10%씩 줄어든 업종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구인난에 영향을 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전통 산업들은 사람이 없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기존의 세대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직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단어만 본다면 조용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직장을 실제로 그만두지 않지만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에서만 일하고 추가 근무를 거부하는 노동 방식으로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기본적인 업무만,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처럼 업무가 주어지면 밤을 새서라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서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사의 고민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 즉 어떻게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업무가 아닌 가치 있고 생산적인 업무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지만 중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반복적인 업무는 누가 할 것인가? 그 답이 RPA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국내에 RPA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스크 자동화와 프로세스 자동화를 지나 AI, OCR, 챗봇 등과 연계된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RPA의 물결은 점점 공공기관과 중견,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RPA 시장이 전년 대비 19.5%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17.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또한 지난 2년간 비즈니스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2023년 IT 투자가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1000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빅데이터 중심의 투자가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 1월 증시를 보면 챗 GPT, 인공지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공식 출시 이야기했고 삼성전자, LG, KT 등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인공지능의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상용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RPA를 넘어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의 기술이 결합된 하이퍼 오토메이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RPA란 무엇일까요? RPA는 인간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만이 아닌 사람처럼 직접 여러 시스템에 접속해서 ERP나 다양한 인터넷 웹사이트, 공공 포털 등에 접속해서 지정된 값을 입력하고 다운받고 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작업하는 복잡한 업무까지 그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엔드투엔드의 정형화된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라는 개인 비서를 둔 밥처럼요. 이렇게 확보된 여유 시간에 인간은 훨씬 높은 가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많은 시간을 전략적인 사고에, 창의적이고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사람이 처리하고 검색 보고서 준비 등의 단순 반복적이고 유연한 업무는 24시간 365일 근무가 가능한 로봇 비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RPA가 적용 가능한 제조업의 업무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산업에서 RPA가 적용 가능한 업무 영역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재무, 회계, 인사 등의 일반적인 사무 업무가 이루어지는 백오피스 영역, 생산실적, 품질 검사 등 생산관리 영역, 영업 오더 관리, 마케팅 자동화 등 영업 보고서 업무 등을 진행하는 영업 마케팅 영역, 물류보고, 출하, 재고 현황 파악 등의 물류 영역. 소개드리는 업무 외에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모든 업무에 RPA 적용이 가능합니다. RPA 적용 영역 중 먼저 생산관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하시는 업무는 생산 실적 조회, 안전관리 현황 공유, 관세 환급 업무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국내 S사에서 관세 환급 업무를 자동화한 데모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소프트웨어 로봇 디지털워커가 고객사의 ERP, SAP나 영림원, 더존 등에 로그인하여 매입 매출을 조회하고 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문서는 오피스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가공을 한 후 지정된 인터넷 웹사이트 혹은 ERP 시스템에 사람이 업무하듯 업로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자막으로 업무 흐름을 설명하였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디지털워커가 업무를 자동화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워커가 SAP에 로그인합니다. 화면은 계속 변하지만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디지털워커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SAP에 로그인한 후 매입 매출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영상입니다. SAP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기반으로 담당자에게 혹은 업체별로 매입과 매출 자료를 가공하여 분류합니다. 가공한 매입 자료를 발행처별로 나누어 KTnet 혹은 필요한 SAP나 다양한 시스템에 첨부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맞추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발행처에 보내기 위한 메일 송부용 자료를 다시 또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KT넷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구매 확인서 신규 변경 취소 페이지로 들어가 구매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후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업무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업무가 개인이 PC와 시스템과 웹사이트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했던 작업들을 디지털 워커를 통해 모두 자동화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백오피스 영역에서 산업의 구분 없이 대부분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사총무 회계의 업무입니다. 백오피스에서는 전표 처리, 4대 보험 신고, 급여 등의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사례는 국내 제조사에서 4대 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자동화한 사례입니다. 본 업무는 신규 입사자가 발생 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취득 신고를 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확인하는 프로세스와 퇴직자 발생 시 연말정산에서 지급 총액을 확인 후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실 신고를 하는 업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성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물류 영역에서는 출하 및 재고 현황 파악, 물류 보고, 화물 원가 보고 등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 K사에서는 일자별 제품 출하 및 재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자동화했습니다. 해당 업무는 매일 아침 6시 30분 RPA가 자동으로 ERP에 접속하여 출하 현황 및 창고별 재고 현황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후 데이터를 가공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업무입니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 퇴근하거나 혹은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RPA를 도입함으로써 출근 후 완성된 리포트를 받아보게 되었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마케팅에서 RPA를 적용한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오더 등록, 입력 관리, 매출 분석, 시장 동향 분석 업무 등 영업 보고서들에 대한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데모 영상은 국내 제조 D사의 영업 내수 판매 오더 등록 데모 영상입니다. 해당 업무는 엑셀 파일 기반의 영업 주문 내용을 ERP 시스템에 등록해 출하 지시와 배차 요청까지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이후 담당자에게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업무 완료를 보고하고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하단 업무 흐름에 대한 자막을 보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워커가 SAP에 접속하여 내수 판매에 대한 오더 등록을 하는 영상입니다. 엑셀 판매 데이터를 이용해 판매 오더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주문 문서 기준 출하에 대한 지시를 생성하고 생성된 출하 지시 품목의 세부 사항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배차 목록을 조회하고 확정을 짓고 배차대로 요청을 하여서 최종 도착지로의 설정을 확인합니다.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서 발송된 결과를 확인하고 또한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 배차까지 완료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AP 발주를 통해 발주 넘버가 생성되었고 오더 접수 현황에 발주 넘버가 입력되면서 업무는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업 대표들의 서류 업무를 디지털 워커가 대신하면서 영업 대표는 좀 더 고객들과의 접점 시간을 늘리고 회사의 매출을 증대시킨 사례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업무에 맞춰 RPA를 구분지었다고 하면 스마트 공장과 관련하여 공급망을
RPA로 구축한 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구축된 외국의 사례이며 RPA가 단순히 각각의 업무 영역이 아닌 엔드투엔드의 업무 과정을 자동화한 사례입니다. 고객사의 생산 공정에 있어 RPA를 통해 원료의 재고 수량을 확인하고 발주가 필요한 품목과 발주량을 확인합니다. 지정된 공급업체에서 재고를 확인하여 공급 가능한 업체를 통해 발주를 하고 최적의 수입 경로를 예측합니다. 발주를 통해 원재료가 입고될 때까지 생산 가능한 원료를 기존 업무와 연결해 생산 공정의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사람이 하려면 계속 생산량, 재고량, 출하량을 확인해야 하지만 RPA를 통해 모든 프로세스 관리가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워커를 통해 공급망 관리를 구축한 사례로는 영국의 웨이트 로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역 상점에서 특정 상품의 재고가 바닥을 보이면 주문을 하고 공급자는 즉시 선적하여 지역 상점으로 보내 배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50% 절감한 사례입니다. 또한 허쉬의 사례는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커를 생산 관리 및 제품 라인 관리에 투입하였습니다. 디지털 워커가 AI 시스템과 결합하여 유지 관리가 필요한 지점을 판단하였고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고 부품 교체, 윤활유 급유, 세척 등의 유지보수 일정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여 최적의 라인 관리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공급망 관리, 예지 보전 모두 스마트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공장과 RPA는 같은 게 아닐까? 차이점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공장이란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공정 설비를 자동화하는 것이며 RPA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소프트웨어, 즉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설비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응용 시스템, 제어 자동화, 현장 자동화 영역까지 공장 운영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스마트 공장의 핵심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시 모든 공장을 완벽하게 도입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 지원금에 맞춰 일부 기능만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경영진의 63%가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 디지털 혁신이 핵심 요소라고 응답하고 있듯이 스마트 공장의 기능은 RPA의 연계를 통해 더욱 완벽한 구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정부의 지원 또한 설비 자동화만이 아닌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 구축에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PA는 스마트 공장이 구축되었더라도 그 안에서 사람이 핸들링하는 데이터를 자동화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발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업은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좋은 인재들에게 최고의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 한 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 고민하고 비교하고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구인을 하고 수차례 면접을 보면서 사람을 뽑습니다. 좋은 신입사원을 뽑듯 좋은 RPA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많은 기준이 있지만 5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RPA를 고를 때 중요한 것은 표준화가 쉬운지, 형상 관리가 용이한지, 어플리케이션 인식 기술이 좋은지, 중앙 통제가 되고 있는지, 개발, 변경, 디버깅이 용이한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PA를 고르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일을 돕는 개인 비서를 뽑는 것입니다. 블루프리즘에서는 현재 타사 RPA를 사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년 컨설팅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RPA에 대해 진단하고 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드려 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객의 곁에서 나은 제안을 드리는 블루프리즘이 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블루프리즘 코리아의 정승호 부장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조업에서의 이제 RPA 다양한 사례들을 보니까 우리 오늘 이제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도 RPA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좀 인상적인 부분들은 스마트 공장과 이제 RPA를 연계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스마트 공장의 현장,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처럼 뭐 자동화를 하지만 네. 그 오피스에서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RPA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제 보시는 시청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RPA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올 거라고 저도 감히 예상해 봅니다. 네, 너무 RPA랑 스마트 공장이랑 구분하지 않고 그렇죠.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낸다. 네. 이 부분만 좀 더 기억해 주시면은 더 많은 관심과 도입에 대한 검토가 또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좋은 인재를 또 뽑았으면은 그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은 이 RPA한테 맡기고 네. 창의적인 업무 그리고 이제 가치 있는 업무를 이제 시키면 MZ 세대들이 떠나는 일도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네,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 이제 수고 많으셨는데 네. 못다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이미 한국 시장에는 많은 RPA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두 자사 제품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이왕이면 처음에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옷을 살 때도 가방을 살 때도 쇼핑을 할 때 비용만이 아닌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수차례 면접을 하고 좋은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RPA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우리들의 일을 돕는 개인 비서입니다. 실수가 많은 그런 비서를 옆에 두고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똑똑한 비서를 옆에다 두고 조금 더 업무 효율을 높일 것이냐, 그거에 대한 진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여러분의 업무를 개선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블루프리즘이 더욱더 많은 제안과 좋은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렸듯이 블루프리즘에서는 지금 올해 RPA 프로세스 개선 진단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규 컨설팅을 해드리고 기존에 쓰고 계셨는데 우리가 과연 잘 쓰고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적당한지에 대한 진단 컨설팅 또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단 컨설팅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돼요? 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벤트 다시 한번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블루프리즘 코리아 정승호 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